옛날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마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양 시댁 가문이 몰락하는 바람에 모두 죽고 부인 홀로 시골 마을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녀는 농사일을 전혀 모르다 보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유산인 기와집만 덩그러니 있는 집에서 젊은 마님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에휴, 이 일을 어쩐다.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으로 막막하구나. 어느 날 젊은 마님은 소쿠리와 호미를 들고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먹을 감자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호미로 감자를 몇 개 캐 소쿠리에 담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속길 한쪽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마님은 무서워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갑자기 사내가 젊은 마님을 불렀지요. 이보시오. 며칠째 먹지 못해 허기가 져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시겠소. 젊은 마님이 사내를 보니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오. 걸을 수는 있겠소?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부축해주면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소. 젊은 마님은 낯선 사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마님의 어깨에 팔을 걸쳤지요. 순간 젊은 마님은 당혹스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졌지요. 하지만 굶어 죽을 것 같은 낯선 사내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젊은 마님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그녀를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었지요. 그리고 해질녘이 다 되어 젊은 마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젊은 마님은 사내를 마루에 앉혀주고 캐온 감자를 씻어 가마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를 들고 가서 물과 함께 사내에게 주었지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오. 참으로 고맙소, 부인. 사내는 젊은 마님이 가져온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삶은 감자 2개를 다 먹고 나서야 사내가 말했지요. 덕분에 살 것 같소. 헌데 나는 오갈 데가 없는 몸이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이 집은 여인 혼자 살고 있는 집이오. 그러니 낯선 사내를 재워드릴 수는 없소. 꼭 방이 아니어도 좋소. 보아하니 행랑 옆에 헛간이 있던데 그것도 괜찮소? 젊은 사내가 하도 딱해 보여 마님은 그러라고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떠나주시오.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사내는 헛간으로 가고 마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았지요. 헛간에 있는 낯선 사내 때문에 왠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여인 홀로 사는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와 있으니 마님은 긴장도 되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샌 마님은 아침이 되어 해가 뜨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밖으로 나간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당에는 캐온 감자가 한가득 있었고 사내는 웃옷을 훌렁 벗고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젊은 마님이 사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찌 가지 않은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는데 보아하니 겨울에 쓸데감도 먹을 것도 없더이다. 이곳은 산중이라 겨울에 땔감이 없으면 얼어 죽기 십상이여. 그래서 내가 겨울 채비를 해주려는 것이여. 들어보니 사내가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 경험 없는 여인의 몸으로는 모두 힘든 일이었지요. 고맙소. 허나 내게는 품삯을 줄 돈이 없소. 돈은 없어도 돼요. 힘들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니 내 그대를 도우려 할 뿐이여. 그런데 보아하니 농사 짓는 것이라곤 감자밖에 없는 것이여. 그렇소. 그게 다요. 저런, 어떻게 삼시세끼를 감자로만 때운단 말이여. 기다려 보시오. 오늘은 장작을 마저 패고 내일은 감자를 치고 쌀과 곡식으로 바꿔오리다. 젊은 마님은 낯선 사내의 말에 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자만 먹다 보니 더 이상 물려서 먹지도 못할 판이었지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소. 나는 유아라 하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난 박우성이라 하오. 그럼 오늘 밤은 행랑채를 쓰시오. 깨끗이 청소하고 닦아놨소. 고맙소. 부인. 다음날 날이 박자 박우성은 감자 한 가마를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지 궁리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여종을 데리고 장보러 나온 귀부인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우성이 그녀를 찾아가 말했지요. 마님은 사내의 심금을 울릴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셨소. 헌데 피부가 좀 아쉽구려. 그 말에 귀부인이 박우성을 보았지요. 아니, 지금 내가 내게 수작을 거는 것이냐? 수작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단지 부인께서는 참 아름다우신데 피부가 건조해 까칠해 보여 안타까움에 말씀드렸지요. 아니 그럼 내가 무슨 비법이라도 알고 있어 내게 말을 건 것이냐? 그야 당연하지요. 부인께서는 피부 관리만 잘하시면 양귀비도 부인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호, 놈 참 말 한 번 잘하는구나. 그래, 그럼 방법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방법은 제 감자를 매일매일 갈아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부인의 얼굴이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요. 아니, 감자를 어찌 얼굴에 바른단 말이냐? 마님이 그리 말하자 박우성은 마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양 극소수의 기생들만 아는 비법이랍니다. 그 말에 귀부인의 눈이 갑자기 커졌지요. 정말이냐? 내게 감자나 팔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것은 아니고? 뭐 그리 생각하신다면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미모가 아까와 비법을 알려준 것인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상당히 섭섭하구려. 구성이 그리 말하고 돌아서 몇 걸음도 떼지 않았는데 귀부인이 박우성을 불렀지요. 이봐, 총각. 아니 그렇다고 사내가 어찌 찔러만 보고 그냥 돌아서 간단 말이야. 만약 총각의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여종이 말했지요. 마님, 저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보고 이상 없으면 그때 마님께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여종의 말에 귀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감자 값은 얼마나 하느냐? 딱 10냥입니다요. 아니, 장에서 2냥이면 살 것을 어찌 10냥이나 받는 것이야? 아 그야. 이 감자는 흔하디흔한 먹는 감자가 아니고 미용 목적으로 특수 재배된 감자라 그렇지요. 아니, 그런 감자가 다 있단 말이냐? 그럼요. 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나니 한양 기생들만 쉬쉬하면서 쓰고 있는 감자지요. 귀부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주머니에서 10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감자는 내 집에 두고 가거라. 알겠소, 부인. 해보고 마음에 들면 내게 연락 주시오. 박우성은 귀부인이 알려준 집으로 찾아가 부엌에 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과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박우성은 2냥으로 쌀과 곡식을 사고 나머지 8냥을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돈이 이리 많소? 감자를 팔아 곡식을 사고 남은 돈이요. 그 말에 젊은 마님 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2냥어치 감자를 들고 나가 곡식을 산 2냥을 빼고도 8냥이나 남겨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이요? 젊은 마님 유아는 박우성이 왠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남긴 돈을 자신이 챙겨도 모를 텐데 그는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박우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져갔습니다. 때론 임자를 만나면 값이란 달라지는 것이요. 가져간 감자가 임자를 만났을 뿐이요. 아, 그렇구려. 그럼 오늘 저녁은 쌀로 밥을 지을 테니 내 방에 와서 드시오. 알겠소.
고맙소이다. 그런데 그때 옆집 성주댁이 젊은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양 마님. 마침 집에 계셨구먼요. 그런데 이 훤칠한 총각은 누구래요? 젊은 마님은 바구성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어물쩡거렸습니다. 그러자 바구성이 나서 말했지요. 나는 이 집에서 새로 일하게 된 일꾼이요. 아, 그렇구먼요. 머슴을 새로 들이셨구먼요. 오매, 그런데 어디서 이리 잘생긴 총각을 들이셨대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시소. 성주댁은 바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팔을 살짝 만지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불편한 젊은 마님이 말했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은 무슨 일로 오신 것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한양 마님 떡까지 같이 할 것이니 한양 마님은 떡을 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러 왔구만요. 아, 그렇소. 괜히 번거롭게 나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 어려운 일 당하고 매일 감자만 먹고 어찌 산다요? 다른 건 몰라도 명절 떡은 내가 해줄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오. 성주댁은 말을 마치고 바구성에게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미소 띤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마님은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녀가 떡을 해준다는 것은 고마우나 총각에게 관심을 보이자 왠지 마음이 불편했지요. 오래간만에 쌀밥을 먹고 잠자리에 든 유아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바구성이 들어오고 나서 겨울날 준비도 마쳐 든든했지요. 그리고 덕분에 쌀밥도 먹었고 작지만 비상시 쓸 수 있는 여윳돈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구성은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성주댁이 자꾸만 신경 쓰였지요. 떡도 좋지만 그녀가 우성에게 관심을 갖는 게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마님 유아는 밤새도록 우성을 생각하다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 유아는 옷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루에 밥상이 차려져 천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유아가 천을 걷어 보았지요. 그러자 쌀밥과 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었지요. 헌데 우성이 차려놓은 밥상을 본 순간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두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지요. 유아는 밥을 다 먹고 감자 캐러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밭에 도착해보니 성주댁이 바구성을 찾아와 만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아는 얼른 몸을 낮추고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성주댁이 바구성에게 뭐라 하면서 자꾸만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성주댁은 왜 자꾸 총각에게 달라붙는 것이야? 저러다 둘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유아는 성주댁의 꼬임에 바구성이 넘어갈까 봐 왠지 자꾸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 말을 다 했는지 성주댁이 바구성에게 손을 흔들며 밭을 나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유아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한 유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리고 자신이 성주댁을 질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구성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도 유아는 불안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성주댁이 우성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다 가슴이 답답한 유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구성이 머물고 있는 행랑채를 보았는데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요. 그러자 그녀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가 방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방 앞에는 신발이 놓여 있고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안심하고 변속 안에 들러 소변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이 바구성 방 앞에 성주댁이 찾아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낮추었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이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아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화가 났지요. 화난 유아는 박우성의 방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유아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질 않았지요. 헌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질 않았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여인의 신음소리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아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주댁이 박우성과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자꾸만 상상이 되었지요. 그녀는 불 끄고 문틈 사이로 행랑채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성주댁이 방에서 나와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사랑을 나누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또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잠에서 일어났지요. 옷 입고 밖으로 나가보니 마루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돈과 쪽지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감자 한 가마를 팔아 쌀과 곡식을 사고 8량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지요. 앞전과 똑같은 이문을 남겨왔습니다. 박우성 그는 하루는 감자를 캐고 하루는 캔 감자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은 유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시작한 일이었지요. 젊은 마님 유아는 그런 박우성을 보며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박우성 그는 내게 어떤 마음일까? 그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저 연민일 뿐일까? 그런데 성주댁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일까? 그녀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추석 명절 전날이 되었지요. 아침 일찍부터 성주댁이 유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양 마님, 이번에 떡 좀 많이 하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구먼요. 그러니 총각 좀 하루만 빌려주시오. 아, 떡 쳐야 하는데 떡 칠 사내가 없구먼요. 유아는 옆집 살면서 성주댁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박우성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유아는 박우성에게 바짝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지요. 가서 떡만 쳐주고 오시오. 절대 다른 떡을 치면 안 돼요. 그런 게 걱정이 되었소. 내가 성주댁과 무슨 정을 나눌까봐 신경이 쓰이는 것이여. 아니, 누가 그런 게 신경 쓰인다 했소? 그저 떡만 쳐주고 오라는 이야기지요. 하하, 걱정 마시오. 내 떡만 치고 오리다. 박우성이 성주댁을 따라 나가자 유아는 담장 틈으로 옆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집 마당 한편에 있는 절구통에 찐 밥을 넣고 박우성이 절구질을 시작하였지요.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힘찬 절구질을 보고 유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까지 붉어진 유아는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아니, 내 가슴이 왜 이리 뛰는 것이야? 내 생에 이런 일은 없었건만 우성의 절구질만 보았을 뿐인데 내 심장이 요동을 치는구나. 그날 오후가 되니 박우성이 돌아왔습니다. 부인, 안에 계시오. 우성의 목소리에 유아가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떡친 대가로 성주댁이 인절미를 싸주었소. 따뜻할 때 한번 먹어보시오. 그녀는 우성이 가져온 인절미가 왠지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인절미를 싫어하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생각이 없소. 그렇소. 그럼 부인은 무엇을 좋아하시오? 내일 장에 나가면 부인이 원하는 것을 사다 주리다.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그것이 무엇이오? 유아는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엊그제 밤에 성주댁이 행랑채에서 나오던데 두 사람은 무슨 사이요? 아니, 무슨 사이라니.
그리고 성주댁이 내 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요? 박우성이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물어오자 유아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엊그제 밤에 성주댁이 행랑채를 다녀간 것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통 모르겠소. 박우성이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시침이 떼는 것인지 유아는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모르면 되었소. 내가 잘못 봤나 보오. 다음날 박우성이 감자를 메고 나가자 유아는 그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참을 따라가 보니 그가 장터 거리에서 감자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웬 귀부인이 그 앞에 나타났지요. 나왔는가, 우성. 어서 오시오, 부인. 자네 덕에 요즘 내 피부가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구려. 호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감자를 갈아 얼굴과 온몸에 바르고 있다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인의 몸도 무척 아름답겠습니다. 그렇다네. 자네, 내 몸 한번 보고 싶지 않나? 내 아무한테나 내 몸을 보여주진 않는다네. 자, 특별히 내 마음에 드니 내 한번 보여줌세. 그렇다면 저야 영광이지요. 그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마침내 서방이 한양에 가고 없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시게. 화순아, 내가 먼저 가서 별채에 자리 깔아놓고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박우성은 귀부인을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아는 심장이 떨리고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감자를 판 게 아니고 몸을 판 돈이었어. 화가 난 유아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오늦게 박우성이 돌아와 유아를 불렀습니다. 부인, 나왔소. 유아는 우성의 말에도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부인이 좋아할 만한 한과를 사왔소이다. 어서 나와 한번 드셔보구려. 그래도 유아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성은 감자를 판 돈과 유아에게 주려고 사온 한과를 마루에 두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함을 느낀 우성이 눈을 떠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이 자신의 곁에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우성이 일어나 불을 켜보니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성주댁. 어찌 내 방에 와서 자는 것이오? 우성이 성주댁을 흔들어 깨우자 성주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어디요? 어디긴 어디요. 내가 묵는 방이지. 그런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요? 낸들 알겠소. 당신이 어째 내 방에 왔는지. 몽유병이 있었던 성주댁은 좋아했던 우성에게 자신도 모르게 잠결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부끄럽구먼. 미안하게 되었소, 우성. 성주댁이 부끄러워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유아가 우성의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주댁.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아, 한양 마님. 오해 마소. 성주댁은 유아를 보자마자 부끄러운 나머지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나오시오, 부인. 아니, 우성은 도대체 몇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아니 내가 몇 사람을 만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 어제는 어떤 귀부인을 만나더니 오늘은 성주댁을 만나고 내일은 누구를 만날 것이요? 유아의 말에 우성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웃음이 나오시오. 그래서 요즘 내게 삐져 있었던 것이오. 박우성이 갑자기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부인. 우성은 유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보았지요. 내 눈을 보시오.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
유아는 우성이 손을 놓아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모두 오해였소. 어제 만난 귀부인은 그저 감자를 이용해 피부 미용하는 것을 가르쳐줬을 뿐이요. 그리고 성주댁이 내 방을 찾은 것은 그녀의 몽유병 때문이요. 그러니 부인이 오해할 만했던 것이요.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소. 내 하늘의 맹세코 진실이요. 우성의 말을 듣고 유아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알겠소.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오늘은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쉬시오. 유아는 행랑채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해한 것이야. 모든 정황이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오해가 풀리자 유아는 가뿐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지요. 유아는 기분이 좋아 아침상을 차려놓고 우성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성, 일어났소. 여러 번 불러봐도 대답이 없자 유아는 그의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유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겉옷은 벗겨져 있고 바지는 우뚝 솟아 있었지요. 마치 커다란 천막을 쳐 놓은 것처럼 그의 바지가 팽팽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그리고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나, 이제 보니 그것도 아주 튼실해 보이네. 호호.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유아는 그런 우성의 모습도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의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우성은 곁에 와 있는 유아를 보고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행랑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은 아예 유아의 안방에서 기거를 하였지요. 그리고 우성이 감자를 모두 팔자 유아의 손에는 100냥이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 우성은 참으로 대단하오. 장사 수완도 좋지만 그대의 머리는 참으로 명석해 보여. 우성은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지요. 부인은 나를 믿소.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오? 말해보시오. 부인은 나를 믿소. 그럼요. 믿으니 우린 한 방을 쓰는 게 아니겠소? 우성은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소. 실은 나는 지금 쫓기는 중이요. 우성의 말에 깜짝 놀라 유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쫓기는 것이요? 내 아버지는 영의정 박찬성이요. 헌데 조정의 정적들에 의해 모함을 당했소. 그래서 아버지는 유배되었고 나는 관노가 되기 싫어 도망 중이요. 박우성의 말을 들은 유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 사연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군요. 이제 나는 다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요. 머지않아 이곳도 추격꾼들이 찾아올 것이요. 우성이 떠나야 한다는 말에 유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이요? 내겐 정해진 곳이 없소. 그저 추노꾼들을 피해 전국을 떠돌 뿐이요. 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우성은 그런 유아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미안하오. 내가 정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려. 한참을 울고 난 유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별은 싫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소. 그러니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자칫하면 부인까지 위험할 수 있소. 도망자를 숨겨주면 그 벌 또한 중죄요. 그런 것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 뿐이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남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 되지 않겠소? 그리하여 우성은 짐을 싸고 유아와 함께 산속 암자로 향했지요.
한참을 걸어 도착해보니 암자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손 좀 보면 사람은 살 수 있을 것 같소. 내가 자주 찾아오겠소? 우선 이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으시오. 그날 밤 유아는 우성과 함께 폐허가 된 암자에서 묵고 다음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달에 2번씩 먹을 것을 챙겨 아무도 몰래 우성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다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지요. 장에 나갔던 유아가 벽보에 붙은 방을 보았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유배된 영의정 대감은 무고로 방면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유아는 방을 보자마자 암자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성. 아버님께서 무고로 방면되었소.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방을 보았소. 임금이 바뀌고 영의정 대감은 무고로 방면되었다는 내용이요. 그 말에 우성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아는 그런 우성을 품에 안았지요. 사필귀정이요. 하늘이 도운 것이지요. 끝까지 우성을 포기하지 않은 유아는 훗날 우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의 아버지 영의정은 다시 조정에 복귀를 하였지요. 우성도 관직에 올라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성과 유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아들, 딸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보시오, 부인. 모든 게 당신 덕이요. 당신 덕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호호. 그건 당신의 바지 속에 있는 그것 때문이지요. 그날 우뚝 솟아있는 당신의 바지를 보고 옛날 강원도 어느 시골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마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양 시댁 가문이 몰락하는 바람에 모두 죽고 부인 홀로 시골 마을로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녀는 농사일을 전혀 모르다 보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유산인 기와집만 덩그러니 있는 집에서 젊은 마님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에휴, 이 일을 어쩐다. 농사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으로 막막하구나. 어느 날 젊은 마님은 소쿠리와 호미를 들고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먹을 감자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호미로 감자를 몇 개 캐 소쿠리에 담아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산속길 한쪽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마님은 무서워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갑자기 사내가 젊은 마님을 불렀지요. 이보시오. 며칠째 먹지 못해 허기가 져서 그러니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시겠소. 젊은 마님이 사내를 보니 금방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오. 걸을 수는 있겠소? 힘들긴 하지만 조금만 부축해주면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소. 젊은 마님은 낯선 사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마님의 어깨에 팔을 걸쳤지요. 순간 젊은 마님은 당혹스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졌지요. 하지만 굶어 죽을 것 같은 낯선 사내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젊은 마님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그녀를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었지요. 그리고 해질녘이 다 되어 젊은 마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젊은 마님은 사내를 마루에 앉혀주고 캐온 감자를 씻어 가마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자를 들고 가서 물과 함께 사내에게 주었지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시오. 참으로 고맙소, 부인. 사내는 젊은 마님이 가져온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삶은 감자 2개를 다 먹고 나서야 사내가 말했지요. 덕분에 살 것 같소. 헌데 나는 오갈 데가 없는 몸이니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소. 이 집은 여인 혼자 살고 있는 집이오. 그러니 낯선 사내를 재워드릴 수는 없소. 꼭 방이 아니어도 좋소. 보아하니 행랑 옆에 헛간이 있던데 그것도 괜찮소? 젊은 사내가 하도 딱해 보여 마님은 그러라고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떠나주시오.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사내는 헛간으로 가고 마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님은 잠이 오질 않았지요. 헛간에 있는 낯선 사내 때문에 왠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여인 홀로 사는 집에 낯선 사내가 들어와 있으니 마님은 긴장도 되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샌 마님은 아침이 되어 해가 뜨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밖으로 나간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당에는 캐온 감자가 한가득 있었고 산에는 웃옷을 훌렁 벗고 장작을 패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젊은 마님이 사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찌 가지 않은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가려고 했는데 보아하니 겨울에 쓸데감도 먹을 것도 없더이다. 이곳은 산중이라 겨울에 땔감이 없으면 얼어 죽기 십상이요. 그래서 내가 겨울채비를 해주려는 것이요. 들어보니 사내가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 경험 없는 여인의 몸으로는 모두 힘든 일이었지요. 고맙소. 허나 내게는 품삯을 줄 돈이 없소. 돈은 없어도 돼요. 힘들 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었으니 내 그대를 도우려 할 뿐이요. 그런데 보아하니 농사 짓는 것이라곤 감자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소. 그게 다요. 저런, 어떻게 삼시세끼를 감자로만 때운단 말이요. 기다려 보시오. 오늘은 장작을 마저 패고 내일은 감자를 치고 쌀과 곡식으로 바꿔오리다. 젊은 마님은 낯선 사내의 말에 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자만 먹다 보니 더 이상 물려서 먹지도 못할 판이었지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소. 나는 유아라 하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난 박우성이라 하오. 그럼 오늘 밤은 행랑채를 쓰시오. 깨끗이 청소하고 닦아놨소. 고맙소, 부인. 다음날 날이 박자 박우성은 감자 한 가마를 메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지 궁리를 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여종을 데리고 장보러 나온 귀부인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우성이 그녀를 찾아가 말했지요. 마님은 사내의 심금을 울릴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셨소. 헌데 피부가 좀 아쉽구려. 그 말에 귀부인이 박우성을 보았지요. 아니, 지금 내가 내게 수작을 거는 것이냐? 수작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단지 부인께서는 참 아름다우신데 피부가 건조해 까칠해 보여 안타까움에 말씀드렸지요. 아니 그럼 내가 무슨 비법이라도 알고 있어 내게 말을 건 것이냐? 그야 당연하지요. 부인께서는 피부 관리만 잘하시면 양귀비도 부인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호, 놈 참 말 한 번 잘하는구나. 그래, 그럼 방법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방법은 제 감자를 매일매일 갈아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부인의 얼굴이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요. 아니, 감자를 어찌 얼굴에 바른단 말이냐? 마님이 그리 말하자 박우성은 마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양 극소수의 기생들만 아는 비법이랍니다. 그 말에 귀부인의 눈이 갑자기 커졌지요. 정말이냐? 내게 감자나 팔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것은 아니고? 뭐 그리 생각하신다면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미모가 아까와 비법을 알려준 것인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상당히 섭섭하구려. 구성이 그리 말하고 돌아서 몇 걸음도 떼지 않았는데 귀부인이 박우성을 불렀지요. 이봐, 총각. 아니 그렇다고 사내가 어찌 찔러만 보고 그냥 돌아서 간단 말이야. 만약 총각의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 얼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야?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여종이 말했지요. 마님, 저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보고 이상 없으면 그때 마님께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요? 여종의 말에 귀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 감자 값은 얼마나 하느냐? 딱 10냥입니다요. 아니,
장에서 2냥이면 살 것을 어찌 10냥이나 받는 것이야? 아, 그야. 이 감자는 흔하디흔한 먹는 감자가 아니고 미용 목적으로 특수 재배된 감자라 그렇지요. 아니, 그런 감자가 다 있단 말이냐? 그럼요. 사람들이 알면 난리가 나니 한양 기생들만 쉬쉬하면서 쓰고 있는 감자지요. 귀부인은 반신반의하면서 주머니에서 10냥을 꺼내 주었습니다. 감자는 내 집에 두고 가거라. 알겠소, 부인. 해보고 마음에 들면 내게 연락 주시오. 박우성은 귀부인이 알려준 집으로 찾아가 부엌에 감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과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박우성은 2냥으로 쌀과 곡식을 사고 나머지 8냥을 마님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돈이 이리 많소? 감자를 팔아 곡식을 사고 남은 돈이요. 그 말에 젊은 마님 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2냥어치 감자를 들고 나가 곡식을 산 2냥을 빼고도 8냥이나 남겨왔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것이요? 젊은 마님 유아는 박우성이 왠지 새롭게 보였습니다. 남긴 돈을 자신이 챙겨도 모를 텐데 그는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박우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져갔습니다. 때론 임자를 만나면 값이란 달라지는 것이요. 가져간 감자가 임자를 만났을 뿐이요. 아, 그렇구려. 그럼 오늘 저녁은 쌀로 밥을 지을 테니 내 방에 와서 드시오. 알겠소. 고맙소이다. 그런데 그때 옆집 성주댁이 젊은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양 마님. 마침 집에 계셨구먼요. 그런데 이 헌칠한 총각은 누구래요? 젊은 마님은 박우성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어물쩡거렸습니다. 그러자 박우성이 나서 말했지요. 나는 이 집에서 새로 일하게 된 일꾼이요. 아, 그렇구먼요. 머슴을 새로 들이셨구먼요. 오매, 그런데 어디서 이리 잘생긴 총각을 들이셨대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시소. 성주댁은 박우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팔을 살짝 만지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불편한 젊은 마님이 말했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은 무슨 일로 오신 것이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한양 마님 떡까지 같이 할 것이니 한양 마님은 떡을 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러 왔구만요. 아, 그렇소. 괜히 번거롭게 나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 어려운 일 당하고 매일 감자만 먹고 어찌 산다요? 다른 건 몰라도 명절떡은 내가 해줄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오. 성주댁은 말을 마치고 박우성에게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미소 띤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마님은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녀가 떡을 해준다는 것은 고마우나 총각에게 관심을 보이자 왠지 마음이 불편했지요. 오래간만에 쌀밥을 먹고 잠자리에 든 유아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박우성이 들어오고 나서 겨울날 준비도 마쳐 든든했지요. 그리고 덕분에 쌀밥도 먹었고 작지만 비상시 쓸 수 있는 여윳돈도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우성은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내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성주댁이 자꾸만 신경 쓰였지요. 떡도 좋지만 그녀가 우성에게 관심을 갖는 게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마님 유아는 밤새도록 우성을 생각하다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난 유아는 옷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루에 밥상이 차려져 천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유아가 천을 걷어 보았지요. 그러자 쌀밥과 찬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었지요. 헌데 우성이 차려놓은 밥상을 본 순간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두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지요.
유아는 밥을 다 먹고 감자 캐러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밭에 도착해보니 성주대기 바구성을 찾아와 만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아는 얼른 몸을 낮추고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았지요. 그러자 성주대기 바구성에게 뭐라 하면서 자꾸만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성주댁은 왜 자꾸 총각에게 달라붙는 것이야? 저러다 둘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유아는 성주댁의 꼬임에 바구성이 넘어갈까 봐 왠지 자꾸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 말을 다 했는지 성주댁이 바구성에게 손을 흔들며 밭을 나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유아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한 유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리에 누웠지요. 그리고 자신이 성주댁을 질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구성을 좋아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도 유아는 불안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성주댁이 우성을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다 가슴이 답답한 유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구성이 머물고 있는 행랑채를 보았는데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요. 그러자 그녀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가 방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방 앞에는 신발이 놓여 있고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안심하고 변속 안에 들러 소변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이 바구성 방 앞에 성주댁이 찾아와 서성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아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몸을 낮추었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이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아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며 화가 났지요. 화난 유아는 바구성의 방 앞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유아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질 않았지요. 헌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질 않았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면 여인의 신음소리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아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성주댁이 바구성과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자꾸만 상상이 되었지요. 그녀는 불 끄고 문틈 사이로 행랑채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성주댁이 방에서 나와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사랑을 나누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그녀는 또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어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잠에서 일어났지요. 옷 입고 밖으로 나가보니 마루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고 돈과 쪽지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감자 한 가마를 팔아 쌀과 곡식을 사고 8량을 남겼다는 내용이었지요. 앞전과 똑같은 이문을 남겨왔습니다. 바우성 그는 하루는 감자를 캐고 하루는 캔 감자를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은 유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시작한 일이었지요. 젊은 마님 유아는 그런 바구성을 보며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바구성 그는 내게 어떤 마음일까? 그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저 연민일 뿐일까? 그런데 성주댁과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일까? 그녀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추석 명절 전날이 되었지요. 아침 일찍부터 성주댁이 유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한양 마님, 이번에 떡 좀 많이 하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하구먼요. 그러니 총각 좀 하루만 빌려주시오. 아, 떡 쳐야 하는데 떡 칠 사내가 없구먼요. 유아는 옆집 살면서 성주댁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구성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유아는 바구성에게 바짝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지요. 가서 떡만 쳐주고 오시오. 절대 다른 떡을 치면 안 돼요. 그런 게 걱정이 되었소. 내가 성주댁과 무슨 정을 나눌까봐 신경이 쓰이는 것이요. 아니,
누가 그런 게 신경 쓰인다 했소? 그저 떡만 쳐주고 오라는 이야기지요. 하하. 걱정 마시오. 내 떡만 치고 오리다. 박우성이 성주댁을 따라 나가자 유아는 담장 틈으로 옆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옆집 마당 한편에 있는 절구통에 찐 밥을 넣고 박우성이 절구질을 시작하였지요.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힘찬 절구질을 보고 유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까지 붉어진 유아는 얼른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아니, 내 가슴이 왜 이리 뛰는 것이야? 내 생에 이런 일은 없었건만 우성의 절구질만 보았을 뿐인데 내 심장이 요동을 치는구나. 그날 오후가 되니 박우성이 돌아왔습니다. 부인. 안에 계시오. 우성의 목소리에 유아가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떡친 대가로 성주댁이 인절미를 싸주었소. 따뜻할 때 한번 먹어보시오. 그녀는 우성이 가져온 인절미가 왠지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인절미를 싫어하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생각이 없소. 아, 그렇소. 그럼 부인은 무엇을 좋아하시오? 내일 장에 나가면 부인이 원하는 것을 사다 주리다.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그것이 무엇이오? 유아는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엊그제 밤에 성주댁이 행랑채에서 나오던데 두 사람은 무슨 사이요? 아니, 무슨 사이라니. 그리고 성주댁이 내 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요? 박우성이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물어오자 유아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엊그제 밤에 성주댁이 행랑채를 다녀간 것을 모른단 말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통 모르겠소. 박우성이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시침이 떼는 것인지 유아는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뭐, 모르면 되었소. 내가 잘못 봤나 보오. 다음날 박우성이 감자를 메고 나가자 유아는 그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참을 따라가 보니 그가 장터거리에서 감자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웬 귀부인이 그 앞에 나타났지요. 나왔는가, 우성. 어서 오시오, 부인. 자네 덕에 요즘 내 피부가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구려. 호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감자를 갈아 얼굴과 온몸에 바르고 있다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인의 몸도 무척 아름답겠습니다. 그렇다네. 자네, 내 몸 한번 보고 싶지 않나? 내 아무한테나 내 몸을 보여주진 않는다네. 자, 특별히 내 마음에 드니 내 한번 보여줌세. 그렇다면 저야 영광이지요. 그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마침내 서방이 한양에 가고 없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시게. 화순아, 내가 먼저 가서 별채에 자리 깔아놓고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박우성은 귀부인을 따라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찍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아는 심장이 떨리고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감자를 판 게 아니고 몸을 판 돈이었어. 화가 난 유아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오늦게 박우성이 돌아와 유아를 불렀습니다. 부인, 나왔소. 유아는 우성의 말에도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부인이 좋아할 만한 한과를 사왔소이다. 어서 나와 한번 드셔보구려. 그래도 유아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성은 감자를 판 돈과 유아에게 주려고 사온 한과를 마루에 두었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함을 느낀 우성이 눈을 떠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성주댁이 자신의 곁에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우성이 일어나 불을 켜보니 그녀가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이보시오, 성주댁.
어찌 내 방에 와서 자는 것이여? 우성이 성주댁을 흔들어 깨우자 성주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어디요? 어디긴 어디여. 내가 묵는 방이지. 그런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요? 낸들 알겠소. 당신이 어째 내 방에 왔는지. 몽유병이 있었던 성주댁은 좋아했던 우성에게 자신도 모르게 잠결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부끄럽구먼. 미안하게 되었소, 우성. 성주댁이 부끄러워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유아가 우성의 방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주대.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아, 한양 마님. 오해 마소. 성주댁은 유아를 보자마자 부끄러운 나머지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나오시오, 부인. 아니, 우성은 도대체 몇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아니 내가 몇 사람을 만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 어제는 어떤 귀부인을 만나더니 오늘은 성주댁을 만나고 내일은 누구를 만날 것이요? 유아의 말에 우성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니, 지금 웃음이 나오시오. 그래서 요즘 내게 삐져 있었던 것이여. 박우성이 갑자기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부인. 우성은 유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보았지요. 내 눈을 보시오.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 유아는 우성이 손을 놓아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모두 오해였소. 어제 만난 귀부인은 그저 감자를 이용해 피부 미용하는 것을 가르쳐줬을 뿐이여. 그리고 성주댁이 내 방을 찾은 것은 그녀의 몽유병 때문이여. 그러니 부인이 오해할 만했던 것이여.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소. 내 하늘의 맹세코 진실이여. 우성의 말을 듣고 유아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알겠소. 뭐,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오늘은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쉬시오. 유아는 행랑채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해한 것이야. 모든 정황이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 오해가 풀리자 유아는 가뿐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지요. 유아는 기분이 좋아 아침상을 차려놓고 우성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성, 일어났소. 여러 번 불러봐도 대답이 없자 유아는 그의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유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겉옷은 벗겨져 있고 바지는 우뚝 솟아 있었지요. 마치 커다란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그의 바지가 팽팽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그리고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나, 이제 보니 그것도 아주 튼실해 보이네. 호호.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유아는 그런 우성의 모습도 무척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의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난 우성은 곁에 와 있는 유아를 보고 그녀를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행랑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은 아예 유아의 안방에서 기거를 하였지요. 그리고 우성이 감자를 모두 팔자 유아의 손에는 100냥이 넘는 돈이 생겼습니다. 우성은 참으로 대단하오. 장사 수완도 좋지만 그대의 머리는 참으로 명석해 보여. 우성은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지요. 부인. 부인은 나를 믿소.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오? 말해보시오. 부인은 나를 믿소. 그러며. 믿으니 우린 한 방을 쓰는 게 아니겠소? 우성은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실은 나는 지금 쫓기는 중이여.
우성의 말에 깜짝 놀라 유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쫓기는 것이요? 내 아버지는 영의정 박찬성이요. 헌데 조정에